영주TV의 또 영주 김영훈입니다. 황의조 선수 얘기를 요 타이밍에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위원님이 하시자고 했잖아요. 우리 쿠팡맨 송영주 위원께서 황의조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쿠팡 플레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면 황인범 선수 얘기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네, 황인범 선수는 올림피아 코스의 두뇌이자 허리이자 엔진이거든요.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황의조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네. 지난 경기는 명단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2군으로 내려갔었어요. 네. 물론 황의조 선수가 아예 2군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자세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텐데 황의조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아니 나쁘다. 안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황의조 선수의 상황부터 좀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이제 올해 여름에 보르도를 떠났죠. 뭐 보르도가 강등 문제가 또 있었고 재정 문제도 있었는데 보르도를 떠나고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올림피아코스 1년 임대를 갔는데요. 사실상 노팅엄과 올림피아코스 구단주가 같죠. 같은 구단주이기 때문에 뭐 큰 위화감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출발은 좀 괜찮았습니다. 이오니코스전 3라운드였죠. 이거 2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7경기째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파네톨리코스전에서는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적신호가 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 코스 가서 인대로 뛰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좀 부진하더라도 원 소속팀 가서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노팅엄 포레스트하고 올림피아 코스의 구단주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 코스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를 하더라도 기회를 잡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물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먼저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황의조에게도 이번 시즌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서 노팅엄으로 이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피아 코스 인대를 선택한 거는 월드컵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진이 이어지면 이 여파가 월드컵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황의조는 좋지 못하다. 사실 황의조 선수 걱정은 안 했었어요. 그렇죠. 보르도에서 워낙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르도 기록들이 있는데 아시아인 리그왕 단일 시즌 최다골 타이 기록이었죠. 박주영 선수가. 그리고 나서 2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무대에서 물론 보르도가 첫 유럽 팀이었지만 그래도 잘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2골 11골 지난 2시즌 동안 연속해서 10골 이상을 넣었다는 것은 득점력을 입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랑스 무대하고 그리스 무대하고 비교했을 때 프랑스 무대하고 그리스 무대하고 어디가 더 높다고 확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시 UEFA 랭킹에서는 프랑스 리그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 프랑스 리그에서 득점력을 입증했는데 그리스 리그에서 골을 못 넣는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약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등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올림피아코스는 정말 그리스 리그의 원탑이거든요. 그런 팀이라면은 훨씬 더 양질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 기회를 많이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 웬걸? 지금 7경기째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왜 좀 부진하고 있느냐 얘기를 하면서 좀 올림피아코스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 올림피아코스는 확실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감독을 좀 교체를 했는데요. 이제 개막 전이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자마자 그 4년 동안 동행했던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 경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리즈 23세 이하팀 그리고 지난 시즌 허더스필드를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에 이끈 코르베란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동시에 대대적인 선수단도 개편을 했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 황인범 선수 외에도 유명한 선수들 많이 왔죠. 음. 마르셀로, 브리스 알리코, 하메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최근에 올림피아코스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페피엘, 아부바카르 카마르까지 총 18명이 영입이 됐습니다. 네. 사실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리그는 기본적으로 가고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적 내기를 원해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페드로 마르티스 감독을 경질을 했거든요. 근데 페드로 마르티스 감독 밑에서 리그 3연패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니까 감독을 경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실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페드로 마르티스 감독 경질하고 영입한 감독이 코르베란 감독인데 코르베란 감독이 능력이 없는 감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림피아코스 스타들을 한 팀으로 묶는데 어려움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올림피아코스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구단주가 계속 영입을 하는 겁니다. 네. 자꾸 지갑 열고 네. 아직 안 됐어? 이러면서 계속 영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미첼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네. 새로운 선수 필요 없다. 그만 영입해야 된다. 오히려 선수단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변화가 좀 심했죠. 네. 그리고 나서 효과는 많이 미미했습니다. 코르베란 감독 자체가 저는 선임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아니 공식 경기 12경기에서 4승 3무 5패야. 그리스 리그하고 유로파 리그에서 4승 3무 5패라고. 올림피아코스가. 올림피아코스가. 그럼 이거는 감독이 뭘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적이 안 나와서 새로운 선수가 오면은 전술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선수가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대로 아니 전술이 없어. 해설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진짜 이거 감독 교체돼야 된다. 감독 경질될 거다. 제가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쵸. 네. 중계 중에 얘기하셨죠. 저 네. 감독 이제 못 볼 거라고. 네. 아니 해설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다니까. 바로 그 다음에 미첼 감독이 오더라고. 아무튼 근데 코르베란 감독 선임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올림피아코스는 유럽 대항전에서 성적을 노리는 팀인데 코르베란 감독은 사실상 이제 막 감독직을 시작한 이제 지도자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아 사실 올림피아코스 명단 쫙 깔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마수라스를 비롯해서 그리스 대표팀 선수들, 네. 뭐 마르셀로 하메스를 비롯해서 레알 출신들, 브루살리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드리드 출신, 출신들이. 그리고 소크라티스를 비롯해가지고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 얀 은빌라, 황인범, 황의조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감독의 잘못이잖아요. 딱 이 괜찮은 멤버로 축구 못했음. 이게 한 줄이에요. 한 네. 줄평. 축구 못했음. 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거의 한 48일 만에 이제 감독 교체를 했는데요. 9월 20일 미첼 곤잘레스 감독과 재회를 합니다. 네. 네, 미첼 곤잘레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3년 2월부터 15년 1월까지 이제 올림피아코스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3시즌 정도를 했는데 첫 번째 시즌 이제 반년은 이제 부임하면서 반년 동안 리그 우승과 그리스컵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 시즌은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 15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에 떨어지자 경질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첼 감독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피아코스도 지금 확실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미첼 감독 같은 경우에도 헤타페를 이끌면서 실패를 맛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첼 감독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좋은 경험이 있는 올림피아코스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미첼 감독은 올림피아코스 선수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는 올림피아코스다. 우리는 이런 팀이 아니다. 우리는 이기는 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발전 속도는, 향상되는 속도는 좀 미비합니다.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득점력도 나아지고는 있는데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해야 돼요. 왜냐면은 경쟁팀이 지금 연승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황의조 선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세드릭 바캄부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첼 곤잘레스의 부임, 바캄부의 합류, 황의조 선수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3순위 스트라이커로 좀 밀리게 되는데 네. 확실히 이 전까지의 경기에서 부지런하게 뛰었어요. 근데 사실상 공격 포인트 1개, 아까 네. 말했던 2경기만에 나왔던 그 도움이 하나였고요. 지난 시즌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시즌 보르도에서의 부진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지난 시즌 막판에 25라운드, 38라운드 한 13경기에서 한 골 정도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황의조 선수가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았다.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적 시장 막판까지 좀 행선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뭐 낭트 이야기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나서 올림피아코스, 뭐 노팅엄 포레스트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즌에 이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팀에 좀 녹아드는 시간이 더 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개인 훈련만 소화했다고. 네. 사실 박한부가 영입된 다음에 미첼 감독이 부임하면서 박한부를 최전방에 썼는데 미첼 감독이 복귀전이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복귀전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부터 박한부가 계속해서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고 팀 내에서 최다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 아라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6골을 넣은 올림피아코스의 간판 스트라이커인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엘 아라비보다는 또 젊은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를 원해서 황의조를 영입했거든요. 근데 황의조가 영입된 다음에 골을 못 넣고 있으니까 박한부가 계속해서 넘버원으로 기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엘 아라비
그 다음에는 황의조인데 이번 경기 파네토리코스전에서는 아예 황의조가 빠지고 카마라가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부분들 이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막판에 좀 네. 흔들렸고 그리고 여름 동안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낭트, 울버햄튼 정말 많은 팀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막판에 이적을 하다 보니까 프리시즌에 훈련을 못했고 또 프리시즌 동안 부상도 좀 있었고 네. 개인 훈련도 잘 못했고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 대표팀에 와서 허리 통증이 또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초반에 무언가 자신의 이미지 또는 자신의 그 입지 이거를 다지거나 각인시킬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사실 올림피아코스가 최근 리그 3연패를 하면서 리그에서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있거든요. 네. 총 우승이 47회입니다. 그리스 리그는 우승한 팀이 6팀밖에 안 돼요.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올림피아코스가 가져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쟁자가 파나티나이코스인데 올 시즌 파나티나이코스가 리그에서 9연승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승점차가 점점 벌어져서 지금 올림피아코스하고 파나티나이코스의 승점차가 10점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올림피아코스 쪽에서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골을 얻는 선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박한부를 퍼스트 옵션으로, 엘 아라비를 세컨 옵션으로, 그리고 나서 황의조가 주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확실히 이제 황인범 선수와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가 뭐 물론 포지션은 다르고 경쟁자들도 다 다릅니다. 확실히 두 선수가 좀 많이 대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주전을 꿰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11경기에서 9경기 선발에 나섰고 2경기 교체 출전을 했는데 사실상 이 2경기 교체 투입도 이 부상 여파, 최근에 이제 종아리 쪽 네.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몸 관리 차 교체 투입이 됐었고요. 11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고 있고 야는빌라와 함께 팀의 3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 코스로 임대를 갈 때 황인범 선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네. 야 거기 어떠냐? 공기 좋냐? 살만하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황의조 선수에게 올림피아 코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때와 지금의 올림피아 코스의 상황은 바뀌었어요. 그 사이 선수들도 많이 영입이 됐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도 입지 자체가 좀 모호한 상황이 된 거죠. 황인범 선수는 너무 잘해. 진짜 썰물꾼이에요. 진짜 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정말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얀 은빌라하고 황인범이 같이 나와요. 4-2-3-1이든 4-4-2든 그러면서 얀 은빌라가 1차 빌드업을 하고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때 센터백으로도 후반전에 기용되거든요. 그럴 때 황인범은 위로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영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얀 은빌라가 아예 수비 쪽에 집중하고 1차 빌드업을 황인범이 내려와서 하면서 하메스 로드리게스하고 연계해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볼 예쁘게 차는 선수가 두 명이서 축구하니까 볼만 난다 이 느낌. 하메스도 볼을 예쁘게 차는데 황인범도 볼을 예쁘게 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둘이 은근히 서로를 많이 찾아. 나한테 아빠가 오면은 누구한테 줄 사람 없나? 이게 아니라 아빠가 오면은 황인범 어딨어? 뭐 이런 느낌이야. 하메스도. 그리고 황인범도 자기에게 압박이 오면 은빌라 또는 하메스를 찾으면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가장 좋은 건 패스한 다음에 움직임이에요. 그쵸. 패스하고 나서 볼을 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인범 선수는 정말 이제 돈터치다. 얘는 그냥 야 쌉주전이다. 쌉주전이다.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비해서 황의조 선수는 보여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많이 뛰고 열심히는 뛰거든. 네. 근데 약간 겉돌아. 좀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러워요. 이게 참 특이한 게 박한부 엘 아라비에게 빌렸잖아요. 네. 박한부는 정말 플레이 자체가 간단 명료합니다. 수비라인과 동일선상에 있다가 뒷공간으로 계속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럼 패스 찔러주면 그 상황에서 슈팅 때려서 골 넣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공중볼도 다투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은 주 플레이의 모습은 수비라인과 동일선상에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슈팅하는 거고 엘 아라비는 조금 더 연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빠지거나 뒤로 빠지거나 그 연계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반면에 황의조 선수는 공간으로 빠지면서 공간으로 받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패스가 잘 안 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네, 그건 받으려고 내려갔을 때 엇박이 되면서 다른 선수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볼이 도는. 그러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 정말 제가 이제 뭐 대한민국 출신의
송영주가 아니라 스페인 출신의 미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보면 골이 필요하면은 뒷공간 들어가는 박한부. 아니 공격 쪽에서 영향력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많이 움직이는 엘 아라비. 그럼 황의조는 어떤 순간에 넣어야 되지? 황의조는 어떻지? 보면 약간 겉도는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물론 황의조 선수도 마수거리 골만 딱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무대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동료들하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되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잡혀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라서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황의조 선수하고 황의조의 에이전트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좀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황의조 선수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계속되는 부진이면 월드컵에서 좀 불안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인데 황의조 선수가 사실상 최종 명단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제일 희박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월드컵 본선에서 본 무대에서 과연 이렇게 계속 부진이 이어지면 선발로 나설 수 있느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경쟁자인 조규성 선수가 이번 시즌 미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3골 넣으면서 득점왕 됐어. 네.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는 확실히 올 시즌 발전했어요. 이게 네. 대표팀 가면서 더 발전한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런데 황의조하고 조규성하고 대표팀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은 황의조는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스피드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많은 반면에 조규성 선수도 스피드를 갖고 있지만 등지는 플레이도 되거든요. 그렇죠. 신장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오히려 조규성을 써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만약의 경우 내가 벤투 감독이라면 나 오늘 감독 역할을 많이 하네. 벤투 감독이라면 그날 컨디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컨디션 좋은 선수를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황의조 선수는 지난 시즌 후반기 보르도의 모습이라든가 올 시즌 올림피아코스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폼이 안 좋으니까 스트라이커는 골로 얘기하잖아요. 골수가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조규성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최근 9월 AMH에서 카메룬전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네, 아예 속도전으로 갈 거면 네. 손흥민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양 측면에 이제 뭐 정우영, 황희찬 더 속도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전술이 있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서도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도 있다. 네. 그런 불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를 선택한 것이 황인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월드컵 전에 출전수도 확실히 챙겨야 되고 골도 많이 넣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임대를 갔을 텐데 이게 지금 악수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사실상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순위 스트라이커로 밀려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출전 기회가 나올지는 조금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에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네. 근데 유로파 리그가 지금 2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네. 물론 이제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조 3위를 기록하면서 컨퍼런스 리그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있고 네. 충분히 컨퍼런스 리그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로파 리그 명단에 황의조가 들어가서 유로파 리그는 주로 황의조가 선발 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미차엘 감독도 지금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리그 같은 경우에는 박한부라든가 엘 아라비가 뛰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황의조가 유로파 리그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남은 2경기 이제 당장 오는 금요일 날 이제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떠나는데 네. 사실상 좀 힘듭니다. 프라이부르크 분위기가 지금 장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 좀 득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아까 나는 그런 네. 생각 들어. 프라이부르크전에서 지더라도 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그러더라도 황의조가 골맛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낭트전 있잖아요. 네, 낭트잖아. 낭트잖아요. 상대해 봤잖아. 프랑스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럼 낭트전에서 골맛을 딱 보면 미첼 감독도 골맛을 보고 좋아졌네. 얘를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황의조에게 리그에서도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유로파 리그 남은 2경기 이 2경기에서 황의조가 꼭 골맛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황의조 선수의 그 시원한 가마차기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좀 빨리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황의조 ZD 알지? 네, ZD 감차. 황의조가 좀 살아나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쿠팡 플레이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제가 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 황의조 선수 응원하는 거예요. 황의조 선수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은 좀 안 좋은데 꼭 살아나야 된다. 황의조 선수는 송영주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서 황의조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쿠팡 말고 대표팀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 새끼 이제 배신을 때리네.